국도 21호선 개운치 터널 내에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CJ헬로 전북방송 단독 보도 이후 부실공사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천장 등 일부에서 일명 배부름 현상도 탐지되고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해 연일 논란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폐쇄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제한 조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준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터널 내에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CJ헬로 전북방송 단독 보도 이후 터널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천장 등 일부에서 일명 배부름 현상도 탐지되고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읍시와 순창군을 오가는 국도 21호선 개운치 터널입니다. 지난해 12월 완공 후 일일 평균 차량 6천여 대가 이용하는 2,205m 길이의 이 터널 내부에서는 최근 물고임 현상과 함께 일부 콘크리트에서 균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개운치 터널 천장 일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부름 현상과 함께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고임 현상 때문에 안전 우려가 높다는 본사 보도 이후 현장 점검에 나선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터널 시공사 관계자들은 여름철 결로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터널 천정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부 콘크리트 균열을 결로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운치 터널을 보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뤄지는 현상을 결로 현상으로만 단정 짓기에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천장에서부터 배부른 현상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주위를 봤을 때도 산마루 축구나 배수시설이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터널 내 콘크리트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부 균열 현상에 대해 익산지방국도관리청 관계자들은 물고임 현상은 확인했으나 콘크리트 배부름 현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에 자체 기술 점검을 요구했으며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배부름 현상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배부름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 시공사에다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배부른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공사에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만 수천 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하는 개운치 터널. 물고임 현상에 이은 콘크리트 일부 균열 현상의 원인 파악을 위한 보다 세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해 연일 논란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폐쇄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지역의 안전성과 직결된 원전 문제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원자로 6기로 이루어진 한빛 원자력 발전소. 최근 한빛 4호기에서 깊이 1.5m가 넘는 큰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 나오는 걸 막아주는 방호벽이 뚫린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방호벽 콘크리트 두께가 1.6m 정도인데 사실상 10cm 남짓한 벽만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이 봤을 땐 최후의 방호벽이라고 보면 돼요. 방사능이 이제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쬐고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중대사고가 났을 때 가능하겠는가? 믿음과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취재진이 입수한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문서입니다.
국내 원전 구조물을 특별 점검한 결과 한빛 원전에서만 233개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7개의 호기에서 발견된 구멍 가운데 무려 97%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7월 기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된 결함은 무려 4,505곳. 원안위는 수분이나 염분이 유입되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부식되지 않은 부위의 결함은 과도한 그라인딩으로 추정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전체 원자로 도움을 100% 전수조사라고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데가 한 30-40%가 돼요. 점검을 할 수 없는 공간들. 그럼 그런 공간 뒷면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 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밝혀왔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뒤늦게 알리거나 구체적인 현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맹점이 뭐냐면 위원회 제도를 선택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하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결정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전과 인접한 고창군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 3, 4호기 재가동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도 건설과 감리업체의 부실 시공 책임을 묻고 처벌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하는 전북방송 시사 프로그램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제한 조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일본의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치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일본은 적반하장식 경제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어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맞서 오는 10월 예정된 가고시마현 의회와의 교류 계획을 취소하고 이시카와현 의회 방문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와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4개 시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관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태조사와 정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반은 전북 주력 산업과 관련된 1,340개 기업 가운데 3.5%인 47개 기업이 일본에서 핵심 소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시 30분경 남원시 산동면 한 계곡에서 55살 A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에 들어간 사람이 헤엄을 못 치고 허우적거린다는 일행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A씨는 이날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11개의 척국 청년들이 광활루 600년을 맞아 남원을 찾았습니다. 남원시는 아시아 태평양 한국문화체험단 50여 명이 지난 6일부터 남원 지역에 머물면서 광활루원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1개국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꾸려진 한국문화체험단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관광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국내를 찾았습니다. 체험단은 경북 안동과 대구, 전주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했습니다.
Namwan is the city of tradition, art, and love, and you can really feel it in the air. I hope I get a chance to visit this place again with my friends and loved ones. 임실군이 악성 협박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창구에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비상벨은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 창구에 모두 13개가 이달 말까지 설치됩니다. 공무원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 112 상황실로 자동 신고돼 인근 파출소나 치안센터 경찰관이 즉시 출동합니다. 임실군은 또 악성 고질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청원 경찰이 군청 민원실을 순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정읍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운반 대행과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비 대상인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사항과 규제 개선 사항 등도 포함됩니다. 김제시는 정비 대상 45건을 선정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고창 멜론이 온라인 경매에 오릅니다. 고창군과 고창 멜론 생산자 연합회는 17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행사장에서 멜론 경진대회와 온라인 경매 행사를 엽니다. 연합회 측은 행사 이틀 전에 수확이 가능한 곳을 접수한 뒤 최종 농가 3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선에선 1개 농가를 선발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온라인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정책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민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올해 상반기 군민 만족도 조사는 정북행정평가연구원이 위탁받아 9일부터 8일 동안 진행합니다. 19살 이상 최소 5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부안군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습도가 높아져서 종일 푹푹 찌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열사병 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마셔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과 함께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30도를 넘고 밤 사이에는 25도를 웃돌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 날씨 변동이 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비가 오면서 무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아직은 기상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Hi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